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여전히 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도 간신히 이 3만 불을 좀 지지받고 있고, 또 다른 알트 역시 빨간색이 좀 더 많을 정도로 계속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요 비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또 간밤에 한 대략적으로 2시, 3시가 지나면서 이렇게 요 3만 불 선을 깨고 한 29.7K까지 떨어지긴 했는데, 그래도 다시 지금은 좀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한 30.1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 3만 불 지지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, 그래서 최근 4일간 계속 좀 음봉을 보이면서 과연 이 3만 달러를 좀 지켜줄지? 그래서 만약에 정말 3만 달러를 지지를 받는다라면 뭐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좀 반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만약에 결국에 이 3만 달러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면 일단 한번 좀 쏟아내고 그 뒤에 이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이제는 거의 한 달을 이 가격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또 전체적인 이 시장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어제 이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살짝 좀 얼룩덜룩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,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이 초록색을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것이 또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0.9%니까 거의 1% 가까운 또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미 증시가 힘을 받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을 앞두고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S&P 500과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는데, 이제는 이 다우마저 연중 최고치를 썼다라고 이렇게 또 오늘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또 증시 분위기가 괜찮게 또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졌다라는 이런 기사도 또 오늘 나왔고,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도 1년 안에 미국이 침체에 빠질 확률이 25%에서 20%로 더 하향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라는 것은 참 고무적이긴 한데,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 증시가 또 너무 잘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지금 연고점을 또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한 차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 자금이 이 암호화폐로 좀 몰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우리한테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로 이 리플의 가능성을 어제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리플에 대한 또 긍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려 보면, 오늘 새벽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, 며칠 전에 이 토레스 판사가 이 약식 판결을 또 내놨잖아요. 그래서 뭐 거의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토레스 판사가 이 SEC와 리플의 사건을 사라 네번 판사에게 회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토레스 판사가 이번 소송의 주재 판사라고 볼 수가 있고, 이 사라 네번 판사는 뭐 한마디로 뭐 보조 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이 토레스 판사가 이제 약식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 소송을 이 사라 네번 판사, 그러니까 보조 판사한테 되돌려 보내면서 어떤 다음 진행을 명령을 했느냐, 요걸 보시게 되면,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요게 이제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번 판사한테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인데,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돌려보냈는지 이렇게 지금 체크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체크된 부분이 제네럴 프리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일반 사전 심리라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또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반 사전 심리를 거치는 목적과 또 하나의 목적이 여기 보시게 되면 세틀먼트, 그러니까 또 하나는 합의를 조율하라는 목적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라네번 판사는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받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7월 18일 오늘 오전 9시 40분이니까 받자마자 거의 즉시 여길 보시게 되면 사라네번 판사는 리플과 SEC의 상호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. 그러면서 서로 편한 협의 날짜를 3개를 정하되 법원과의 일정 조율을 위해서 6에서 8주 전에 미리 알려달라라고 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라네번 판사도 이제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하라라고 하면서 합의 관련 회의 날짜를 정해서 법원에 알려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한 건데,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6에서 8주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6에서 8주 안에 합의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합의회의 일정을 잡되 그 일정이 6에서 8주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이 합의회의 날짜는 지금 기준에서 6에서 8주 뒤로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뭐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의 기간이니까 대략적으로 10월 이후로 이 합의 관련 회의 날짜가 결정이 될 것 같고, 그렇게 본다라면 뭐 넉넉하게 생각을 하면 한 11월쯤에는 진짜 이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?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 SEC와 리플사가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 법원으로부터 이 명확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코인이 바로 리플이 또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이 브래드 걸링 하우스 이 방향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XRP는 디지털 토큰으로서 그 자체로 투자계약의 하위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계약, 거래 또는 체계가 아닙니다 라고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판결문에서 찾아보면 바로 이 부분인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XRP는 디지털 토큰이다 라고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빵형이 이제 이것은 법의 문제다, 그러니까 이 법원으로부터 명확성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재판 대상이 아님, 그러니까 이 뜻은 더 이상 이 XRP가 뭐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SEC와 리플사가 이 합의 일정을 조율을 해서 법원한테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근데 그 전에 이 SEC가 항소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뭐 항소를 SEC가 뭐 할 것이다, 뭐 못 할 것이다,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, 그렇다면 이 SEC가 항소를 한다면 언제까지 이 항소를 할 수 있을까?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어제 또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항소를 2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양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약식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이 항소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아직은 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레스 판사의 명령에 대한 항소는 중간 항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간 항소를 통지하는 데는 열흘이 주어진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할 단계는 아니고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는 단계인데, 그런데 이것은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요 약식 판결이 나온 시점이 미국 기준으로 7월 13일이거든요. 그렇다면 열흘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7월 23일쯤 될 것이고, 좀 넉넉히 잡아서 이번 달 말, 그러니까 7월 말 안에 이 SEC가 중간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더 이상 항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SEC가 항소를 할 것이다, 뭐 말 것이다 말이 많은데, 만약에 이 항소할 생각이 있으면 열흘 안에,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는 윤곽이 또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SEC의 목적이 리플사를 어떻게든 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종 판결을 뭐 기다리고 항소를 할 필요도 없이 열흘 안에 중간 항소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
지금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합의회의 일정을 잡으라고 또 명령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 SEC가 10일 내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합의 가능성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로는 어제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또 트윗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트윗을 뭐 또 장문에 이렇게 계속 트윗을 또 올렸었는데 요점이 뭐냐면 설령 이 중간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. 거기에다가 뭐 물론 이 SEC가 최종 판결 뒤에도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, 그러니까 이 판결이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, 그래서 이 SEC가 항소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. 오히려 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의 불리한 판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SEC는 항소를 포기할 듯하다라고 이런 의견을 또 트윗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어제 이 게리 겐슬러가 지금 판결이 나온 이후로 처음으로 또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이번 리플 소송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좀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단 또 뭐라고 했는지 좀 보면은 이제 기자가 이번 판결로 SEC의 접근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하니까 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저희는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은 증권이다 라는 것은 만족을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.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,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괜히 항소를 했다가 거기에서마저 지게 된다라면 뭐 지금은 뭐 약식 판결로 그냥 뭐 손가락 정도로 잘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항소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완전히 이 팔 다리가 다 잘리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뭐 일부는 증권 판결을 받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그 기본이 됐던 게 이 하위 테스트였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금 계속 이 다른 코인을 규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SEC에게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한 열흘, 그러니까 뭐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이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, 만약에 이 SEC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한 10월에서 한 11월 안에는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 길고 길었던 이 소송이 이제는 진짜 이 마지막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XRP가 법원으로부터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이 명확성을 받는 첫 번째 코인으로 확정될 날이 이제는 정말 머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것이 확정될 날은 다시 한번 이 리플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